국내 최초 쌍방향 수업하느라 고생하시는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도 한번 좀 청취자들하고 쌍방향으로 한번 해볼까 봐요. 이상한 쌤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실시간으로 우리 셋은 모여 있고 다른 분들은 이제 줌으로 접속해가지고 쌍방향으로 우리 녹화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그냥 한번 해본 말입니다. 네, 진짜 막 던지래 이제 막 던져. 아니 뭐 교육부 장관님도 막 던지시는데 저희도 뭐 막 던지는 거죠. 네, 아유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우리 자기소개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우리 조은 쌤. 예, 저는 요즘 그 윤회 장관님께서 막 던져가지고 쌍방향 뭐 조종래 하라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저도 줌으로 아침에 애들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안 들어오는 애 막 왜 안 들어오냐 전화하고 막 난립니다 아침부터. 그래서 예상했던 시나리오죠.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저희 반 애들은 잘 들어오고 옆 반이나 뭐 근처 반은 막 5명씩 안 들어오고 막 이런 하여튼 난립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다들 좀 예민해 있고 스트레스 받아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아니 조은 쌤 지난번에 얘기했던 온라인에서 학습 과제 하나도 안 한다는 그 친구 잘 있습니까? 들어옵니까? 예. 안 들어옵니다. 애가 줏대가 있어. 마음에 들어. 일관성 있습니다. 일관성 있어, 애가. 일관성 있습니다. 좋아요. 아니 뭐 학습 공동체도 뭐 교부장 쪼아가지고 한다 하더만. 어떻게 되고 있으세요? 학습 공동체. 무슨 학습 공동체입니까? 지금 그 애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가 되게 많습니다. 야, 쌍방향 때문에. 그렇죠. 걔는 전화도 안 받고 아침에 없습니다. 엄마도 전화 안 받고 아무도 전화 안 받습니다. 아하. 어쨌든 뭐 지금 학습교련 119는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애하고 접속을 못 하는데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가. 한번 드라이브스루 한번 찾아가셔야죠 한번. 드라이브스루? 우리 나쁜 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저는 뭐 똑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얘기해드렸지만 60명 이하 학교가 돼가지고 애들이 다 등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애들이 뭐 공부를 안 하려고 하네. 다른 애들은 나 이제 온라인 하고 일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뭐 부러운가 봐. 걔네들 입장에서는. 얘들은 우리 애들은 맨날 학교 오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는 왜 이렇게 수업 맨날 해요? 뭐 이런 식의.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얘들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학교 와가지고 조금 개기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게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선생님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것도 있고 친구들하고 또 그런 교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들이 하루속히 좀 깨달아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당황하는 사이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내용은 보니까 우리 조은 쌤이 소개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닉네임이 엄마는 에인절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 말이지 이거? 엄마는 천사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엔젤스. 에인절스라. 근데 왜 에인절스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마는 에인절스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크크크크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냉담한 반응. 요때 냉담한 반응 누가 보였나요? 너잖아. 너잖아. 이게 아마 김영직 선생님이 이 드라이브 스루 하니까 제가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로 아이들 얼굴 보러 간 거 찾아간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더니 조은 쌤이 난 그렇게 못하겠다는 표정 지었죠. 그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헛웃음 터졌네요. 저는 초등학교 학부모로서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조부모 가정, 특수교육 대상자 등 이런 아이들이 걱정이네요. 그래도 애써주시는 쌤들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퇴직 교원이나 대기 관련 교원들을 동원해서 주 1회 찾아가는 학습 등을 지원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닐까요? 암튼 학부모로서 아이들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생각이 진짜 있으신 분이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돈쌤보다 100배 1000배 좋네. 그렇네요. 그걸 웃음으로 넘기지 않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셨네요, 이분은. 네. 사실은 각 학교에 지금 기간제도 부족한 그런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해결 방법은 교원을 내년도에 더 많이 좀 뽑아줘야 되지 않나. 예. 우리 빨리 얘기하지. 지금 그 임용티어 다 결정도 안 하는데. 다 결정됐는데. 예비교사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네. 예.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말이죠. 다시 시작된 온라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줄여서 다운우노 말 3편으로 지난번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그 설문조사를 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장관님께서 유은혜 장관님께서 쌍방향 조정래 딱 던지셔가지고 요거를 우리 다운우노 말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에 뭐랄까요? 원모띵으로다가 한 편 더 준비했습니다. 예. 다시 시작된 온라인 수업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제4편 쌍방향 수업. 쌍방향 수업 좋습니다. 잡아봤는데요. 요 쌍방향으로 해라. 요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은 좀 많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죠. 아마 그래도 1학기 때 이미 하고 계셨던 분도 있고 뭐 어떤 분은 심지어 하루 종일 막 줌 수업하는 분도 계셨는 걸 아는데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교 플랫폼에 이렇게 전체 교사가 다 맞추기 때문에 맞아요. 학교에서 안 한다 결정하면 거의 튀는 사람 없이 안 하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교육부에서 유은혜 장관이 하라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그리고 유은혜 장관 워딩을 그대로 교장쌤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더 당황스럽고 그래서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교사들 간에도 이렇게 약간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신경전. 나는 끝까지 안 하겠다. 나는 이거 못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해서 교원들 사이도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아니 사실 그런데 뭐 황당이고 뭐 당황이고 간에 이게 뭐 우리가 뭐 교사들이 아래에서 우리 이거 필요해요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분위기가 탁 형성돼 갖고 올라갔으면 진짜 좋을 낀데 밥터먹 위에서 내리 찍어삐니까 지금 뭐 진짜 안 하면 그냥 완전 죄인되는 기분 눈치만 비는 그러니 이건 너무 진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저러나 뭐 쌍방향 수업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부에서는 조정래 얘기가 나왔지만 그냥 진짜로 조정래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하루 종일 진짜 줌 켜놓고 해야 되는 건지 야, 내 진짜 줌 하루 종일 켜놓고 옛날에 한번 해본 적 있거든. 진짜 힘들거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애들은 어쩌느냐 하면 다 꺼놓고 엄석어 해놓고 뭐 참여도 잘 안 하고 야 이런 상황이 있긴데 쌍방향 수업 이게 뭐 제대로 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이미 1학기 때부터 꾸준히 우리 쌍방향 수업을 좀 해오고 계시고 또 여기저기 우리 교사 커뮤니티에서 쌍방향 수업의 전도사로 또 무료로 특강도 해오고 계신 그런 선생님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네. 은등고수인가요? 은등고수? 그래서 제가 잠시 뒤에 중간 시간을 듣고 한번 이분 직접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쌤, 나쁜쌤, 이상한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다운우노 말 원모띵 4편 쌍방향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우리 곁에 지금 우리와 똑같이 수업하고 똑같이 회의하고 똑같이 맨땅에 헤딩하면서 이 국난을 극복해오고 계신 동료 교사. 그러나 먼저 쌍방향 수업하시면서 경험으로
우리 청취자 선생님들을 공감해주고 싶다며 출연하시게 되신 멋진 남자 진용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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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가 상당히 부드러우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내 마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는데 내보다 별로인 것 같은데. 때려버리고 싶어. 아니 진정한 서울 남자의 목소리 아닙니까 이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맨손 수업을 좋아하는 80년생 교직 경력은 한 10여 년 차가 되고요. 네, 그 두 아이의 아빠하면서 지금 이제 경기도 남양주의 평내초등학교라고 작은 학교예요. 그래서 4학년 2반 26명 아이들을 조금 가르치고 있는 담임교사입니다. 현재는 수업 코칭 연구소에서 약간 이제 이 온라인 수업 상황이 돼서 선생님들이 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아는 건 아닌데 진짜 2월 달에 먼저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면서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칭 온라인 수업 성김이 하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나서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좀 반갑긴 반가운데 내가 요즘에 이상한 쌤의 섭외 실력에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사실 국회에 들어가신 분들 우리 방송에 나오고 거기다가 우리가 말만 꺼내면 교육부라든지 교육청 사람들도 이거 바로바로 나올 수도 있을 낀데 그런 사람들은 섭외 안 하고 계속 우리 주변에 그냥 이거 또 흔한 사람들만 이렇게 또 나온다. 아이고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이거. 뭔 소리입니까? 평교사 이야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학교 현장 소리가 이 방송 유은혜 장관도 듣고 또 누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측근들도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평교사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진용성 선생님 같은 분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우리 얘기가 바텀업이 되는 밑에서 위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리고 대신 그런 기쁜 뜻이 있나? 진용성 선생님은 절대 나쁜 쌤 얘기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교수 이야기, 박사 이야기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동료 교사들이 어떻게 이 국난을 극복하고 있나? 그 살아 숨쉬는 이야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진용성 선생님 모셨는데요. 자, 선생님. 네, 흔한 쌤 진용성입니다. 네. 자기 별명까지 바로 지었지. 선생님, 1학기 때부터 쭉 쌍방향 수업을 해 오신 것으로 저희가 아는데요. 선생님 계시는 그 평내초등학교가 원래 다 같이 1학기 때부터 쌍방향으로 줌 수업 쭉 하기로 그렇게 플랫폼 정했던 건가요?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처음에 작년에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 이전에 이제 아이들이랑 이렇게 과제를 하고 과제가 조금 의미 있게 뭔가 피드백 주고 싶어서 구글 클래스룸을 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을 해서 코로나 상황이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이게 아이들이 얼굴을 보고 싶은데 계속 아이들이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얘들 목소리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담임으로 됐는데 애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래서 그냥 그 수코연에서 몇 번 줌으로 회의를 시도했었는데 그 경험을 가지고 여기서 수코연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수업 코칭 연구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업 코칭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그걸로 이제 같이 회의를 몇 번 한 걸 가지고 저 이제 학교에 전학공 선생님들한테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우리 해볼까요라고 이제 권유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 너무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이제 다 진짜 다양한 경력과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신데 그 8분의 선생님들께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뭘 이렇게 저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막 유튜브 찾아가면서 이런 기능이 있구나 막 이렇게 되게 아리따우시고 멋진 그런 프레젠테이션 강사님들한테 배워가면서 배운 거 같이 나누고 같이 막 눌러보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작할 때는 또 1, 2, 3학년 선생님들은 계속 같이 하신 건 아니고요. 그런 상태로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이게 저희가 뭐 아이들을 만나는 게 약간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무선 공유기도 약간 지원해 주시고 뭐 교장 선생님도 좀 부족한 게 없느냐 해서 웹캠도 좀 구매해 주시고 처음에는 그냥 핸드폰으로 했거든요. 애들이랑 만날 때. 그래서 이렇게 뭐 쌍방향 수업을 해라 마라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아이들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한번 수업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관리자분들이 또 결정을 내려주셔서 예, 그렇게 좀 진행이 됐고요. 그렇게 처음에는 그냥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출석 부르고 얼굴 보고 그냥 어떻게 지내나 그게 그냥 그거 이야기하고 싶어서 창체 활동 했고요. 수업을 한 건 아니었네. 네, 처음에는 그냥 만나서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3월 달에 뭐 수업은 없었으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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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제 그때도 그냥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제 불러가지고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약간 좀 교육청에 뭔가 안내가 돼서 이제 온라인 선도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으면서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이제 이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콘텐츠만으로 하기에는 과제만으로 하기에는 저희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썼는데 이게 안 되는 수업들이 있더라고요. 도저히 예를 들면 막 국어인데 회의하는 수업. 그거는 진짜 저 토론, 예, 토의 토론 서로 막 얘기를 해야 되는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해도 콘텐츠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줌의 기능을 하나씩 더 익혀갔죠. 아, 이런 게 있구나, 소외실이 있구나 이렇게 익혀가면서 처음부터 다 한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이렇게 시행착오 많이 해가면서 그렇게 수업을 조금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선생님이 무슨 뭐 정보부장이나 뭐 연구부장이나 교무부장이세요? 아닙니다. 그냥 예, 네. 그냥 예, 업무부장 아니고 그냥 평교사입니다. 그럼 뭐 누가 뭐 교장 선생님 시키신 것도 아닌데? 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흔한 쌤입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럼 뭐? 그냥 저도 이제 진짜 맨손 수업하는 교사인데 그냥 선생님들이 좀 고민하시는 거를 그냥 같이 조금만 이야기를 나누면 이제 이게 막 좋은 분위기가 타지겠다, 선생님 도와드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연수를 열었더니 보건 선생님들도 막 오셔서 사서 선생님, 보건 선생님, 특수 선생님 이런 분들도 같이 이제 이렇게 와서 들으시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수업도 하시고 약간 이런 좀 이상한 분위기가 학교에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 학교가 이상하네. 그 학교가. 아니 교내에서 이렇게 평교사가 자발적으로 무슨 줌 연수니 패들렛 연수니 뭐 이런 거 하겠다고 하면은 저 잘난 척 한다고 말이지. 막 나댄다고 이럴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좋았네요, 분위기가. 예, 다행히 그거를 막 이렇게 튄다라고 봐주지 않으시고 그래 진쌤이 한번 하면 뭐 가서 들어보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약간 봐주셔가지고 감사한 부분이죠. 아니 근데 쌤이 뭐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한 거는 뭐 굉장히 뭐 저도 뭐 좋게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뭐 쌍방향, 특히나 뭐 조정래는 무조건 뭐 쌍방향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쌍방향 하면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게 줌인데 줌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되면 애들과 접촉하는 수단이 아니고 출결하기나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 좀 이상하게 변질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애들 얼굴 보고 싶어서 그걸 시작한 건데 지금 이렇게 억지로 해버리면은 맞아요. 다 맞냐? 얼굴 안 보여주면 결석이다. 뭐 이렇게 되버리는 거잖아요. 맞아. 초등은 온라인 수업 특성상 부모님의 도움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아침에 오전에 일 가시는 부모님 계시면 얘가 또 온라인 수업 접속 못하고 오후에 하거나 과제 제출을 아예 늦게 하거나 뭐 이렇게 있어서 실시간 종례의 의미는 저는 크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애들이 매 시간 수업을 참여하거나 막 과제하고 이런 걸로도 충분한데 이게 근데 이제 막 어떤 애는 3시쯤 학원에 가버려요. 뭐 태권도 학원에 2시쯤 가버리니까 종례 시간에 애가 못 맞추는 학생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굉장히 이렇게 종례는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아침은 가능한데. 아니 이 꾸준히 쌍방향 수업을 좀 해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 저도 이게 그러니까 진짜 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줌을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조금 보도가 나올 때마다 조금 약간 식은땀이 납니다. 근데 사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줌을 안 써야 될 장면에서 줌을 자꾸 쓰게 되면 아이들이 더 힘들고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장면에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렇게 조종례 때 쓰게 되면 사실 우리 조은쌤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 과제한 거에 피드백 주는 걸로 그런 이제 종래의 기능들을 다 감당하고 있고 또 그게 그렇죠. 네, 또 출결 처리에 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쌍방향으로 물론 이제 소통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 소통을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못 바꾸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오히려 진짜 줌을 가지고 무언가 쌍방향 수업을 해야 될 그런 장면에 기회를 줄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 말 잘하네. 야, 그래서 잘 될 것 같네. 네. 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선생님은 좀 가장 필요한 장면과 가장 필요한 순간에 쓰자고 강조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이제 줌을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줌사 수업을 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초등은 보통 활동 1, 2, 3으로 40분이 채워지거든요. 근데 그 그쵸, 1, 2, 3이 예. 활동 1, 2, 3 있죠. 그렇죠. 이게 보통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진짜 칠판에도 그냥 붙여놓잖아요. 새롭네. 1, 2, 3으로 붙여놓는데 이 활동 3 같은 경우는 보통 교과서나 나쁘쌤 죄송해요. 나쁘쌤 우리는 그 활동 1, 2, 3 자석도 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그런 자석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보통 활동 3이 친구들과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앞에 활동 1과 그쵸. 2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 줌을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40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또 한 개 단원이 한 10개 차시라면 보통 앞부분 말고 뒤에 한 8에서 10차시는 애들이 또 마찬가지로 배운 내용을 뭐 뭔가로 표현하고 뭐 역할극이든 뭔가로 표현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때 쓰면 되거든요. 계속 쓸 필요가 없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조종래 때 쓰는 게 아니고 8에서 한 10차씩 그때 써야 된다. 네, 진짜 중요한 장면에서. 네. 그래야 사실 조종래의 목적이 아이들이 사실 지금 교육부도 더 소통하기 위해서 이걸 해라라는 건데 그쵸. 그 목적에 맞게끔 쓰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례 때 저는 이제 이번 주 조례는 어떤 걸 했냐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줌에서 만나야 돼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원격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라는 걸 굳이 줌에서 만날 거 없고 그냥 그거는 뭐 제가 간단하게 뭐 영상으로 설명해도 되고 아니면 과제물 게시판에 설명해서 아이들 피드백 보면 되고 그렇게 진행하면 충분하거든요. 예. 그렇죠. 아니 그런 거는 그냥 게시판에 올리면 돼. 그걸 아침에 만나가지고 얘들아 오늘 1교시는 뭐 할 거고 2교시는 뭐 할 거고 3교시 뭐 할 거 다 들어왔지? 그래 그럼 안녕. 이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요즘. 그렇죠. 그래, 이거 진영 선생님이 아니라고 한 거 오늘 내가 했네요. 아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의미가 있고 저도 그런 수업을 했는데 요점은 그거를 너무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니까 문제인 거지. 맞아. 해치우기, 조종래 해치우기. 쌍방향으로 조종래 해치우기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초등 똑똑하네. 네. 네, 근데 사실 이 초등이 종래가 이미 진행이 됐었어요. 뭐 어떤 플랫폼이든 과제를 진행도를 확인하고 이걸 담임교사가 점검을 하고 이제 규정상 7일에 안 되면 이게 출결 처리에 결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중등도 그래요. 중등도. 예. 네,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는 그렇다 치고 종래는 더욱더 이게 관리의 목적이라면 애들 학습을 매니징하는 거의 목적이라면 굳이 그걸 뭐 실시간 쌍방향으로 그게 오히려 비실시간이고 비쌍방향인 게 더 아이들 개별적으로 가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목적이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교육부 장관이 해락한 걸 바로 깎이네. 멋지다. 아니 이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인 게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제 주변에 보면 어떤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냐 하면 2학기 들어서 말이죠. 교육청에서 1학기 때 실시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교육청도 1학기 때는 참았던 거야. 코로나 상황이고 온라인 수업 참았던 것들을 밀린 공문들을 막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출장 더 많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다시 온라인 수업이니까 원격 학습을 좀 내시라 하라는 푸시가 더 많아지는데 또 실시간 조정내 압박까지 이루어지니까 선생님들이 매일 재택 야근이다. 재택 야근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여러 회의, 업무 처리, 학부모 학생 연락, 그다음에 등교 수업 그거 준비하느라고 쉴 틈이 없이 이루어지고 원격 수업 제작이나 또 매일 아이들 과제 피드백 해주는 것은 또 퇴근 후에 집에 와서 하고 거기다가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은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또 따로 또 불러가지고
보충 지도도 하고 견디지 못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그 이상한 쌤 말 들으면서 내게 되게 너무 공감이 격하게 오네요. 감정이 막 올라오네요. 그래서 요즘 제가 1학기 때는 좀 한가하게 지내다가 요즘 쌍방향 하면서 내가 막 컨텐츠도 올려야 되고 너무 힘들고 특히나 조회를 또 실시간으로 하라니까 아이들 막 못 일어나는 애들 전화해서 줌으로 들어와서 애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전화도 붙잡고 왜 안 들어오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되게 난감하고 힘들고 그렇고 아이들마다 학습 시간도 다르고 오후에 어떤 애는 태권도 학원, 지역 돌봄센터 가는 아이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종례하는 시간이 거의 의미가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종례는 사실 실시간 쌍방향 필요 없고 학습 과제물이나 애들 그 이 학습터 진도율 이런 걸 확인하고 그래서 안 된 애들 연락하고 된 애들은 그냥 그걸로 종례 대신하고 이런 게 낫지 않나. 그쵸. 나는 이거 막 진짜 그렇죠. 오유 학습교련 119처럼 그쵸. 종례는 쌍방향으로 다 만날 게 아니라 진짜 안 되는 애들, 학습까지 못하는 그렇죠, 애들 그렇죠. 이런 애들 따로 연락하고 따로 만나고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게 더.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위에서 하라는데 없잖아. 우리가 뭐 교육부 장관이가 우리가 뭐 교육청 그 교육감이가 이제는 방법이 없다. 무조건 해야지. 하라고 하는데 그 공무원이 난 뭐 초등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뭐 중고등학교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쌍방향이라 햇빛 어쩌느냐 앞서서 얘기했지만 아이들 줌 하면 다 꺼버리고 뭐 어떤 아들은 뭐 천장 비추고 어떤 아들은 뭐 침대 비추고 음소거는 기보이고 야 뭐 이런 상황에서 저 정도를 줌으로 한다? 이거 진짜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용석 쌤이 또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저도 줌으로 수업하면 한번 충격 먹었던 거에 나름 전 정말 기획해가지고 토익토론 수업을 소회의실 가지고 처음 수업한 날 우리 아이들이 다 제가 소회의실에 들어갔더니 다 화면을 끄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5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걸 보고 약간 실망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게 온라인이든 아니면 오프라인이든 뭐 그게 뭐 플러그가 연결이 됐든 플러그가 빠져 있든지 이게 아이들이 교실에 있어도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이게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교실에 있다 그래도 정말 선생님이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가르쳐도 때로는 애들이 말 안 하기도 하고 진짜 그쵸? 열심히 막 교육 마법 같은 거 마술 같은 거 배워가면서 막 동기유발을 해도 막 시큰둥하게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꼭 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사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런 모습은 우리 수업에서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고 계속 가지고 온 어려움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줌의 문제냐 아니면 그거에 뭐 이렇게 테크놀로지로 보느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만 방향을 좀 달리 보면 해결책도 나오지 않나. 저희가 수업에서 교실에서 아이들을 조금 수업에 끌어오는 그런 방법으로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어떤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줌에서 제가 무언가 좀 이렇게 재미있게 했던 것 하나는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줌으로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줌으로 애들한테 쉬는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줌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한 차씩 끝나면 그 다음 차씩 넘어가는 거는 다 연결되지 않게 따로따로 줌 회의를 만들었었는데 쉬는 시간을 주니까 애들이 학교에 오면 쉬는 시간에 막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수업을 듣잖아요.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약간 좀 견뎌내잖아요. 그 쉬는 시간의 이야기가 정말 애들한테는 큰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줌을 가지고 그런 소소한 잡담을 조금 하게 할 시간을 주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즐거워하고 선생님 줌 쉬는 시간 좀 더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만 방향을 다르게 해서 원래 우리 학교에서 했던 걸 하게 조금 그렇게 줌을 활용하니까 오히려 그 화면 끄던 애들이 화면을 켜고 들어오고 음소거를 했던 친구가 음소거를 풀고 쉬는 시간 줌 수업에 참여했다가 계속 수업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건 아닌데 그렇게 조금 하나의 방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줌으로 수업을 아니고 쉬는 시간을 줘도 되겠네요. 새로운 개념이네요. 그러면 새로운 개념. 줌으로 그러면 소회실로 다 모아가지고 그래야 또 쉬는 시간 그래 줘도 되겠는데? 남자애들 소회실, 여자애들 소회실 해가지고 야 니네끼리 저 쉬는 시간 동안 잡담해.
화면 끄고 화장실 갔다 와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놀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진짜 초등학도 저는 이제 4학년인데 고학년생들 고충을 들어보면 진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심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또 한 아이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 오빠 얘기를 해주면서 줌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책상 아래는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모습을 이제 저한테 얘기를 솔직히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고학년 애들 왜 조금 말하기를 어려워하고 좀 이렇게 화면을 위로 올리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얼굴이 비춰지고 그게 확대돼서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게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 막 틱톡이니 막 이렇게 아이들이 오히려 유튜브 만들면서 자기를 더 노출하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약간 네 그런 부분들 청소년 아이들이 더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이게 수업이 아니라 그런 표현의 자리다라는 식으로 약간만 방향 전환을 해주면 고학년 애들이 너무 즐겁게 또 자기 표현을 해주고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로 좀 됐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채팅이나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이모티콘 같은 걸 쓰게 하면 말로는 못하는데 약간 거기서 채팅으로 자기 말을 막 쓰고 이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채팅 적어 이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줌으로 하게 되니까 소극적인 아이, 말로 언어적인 표현을 힘들어하는 아이가 채팅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재밌다.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반에도 비슷한 애가 있는데 막 이모티콘 얼굴에 자기 얼굴에 달고 막 스킨 이상하게 액자 같은 스킨을 막 만들어서 붙이고 막 자기 얼굴 화장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걔 혼자 막 계속 화면 바꾸고 얼굴에 화장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그 기능을 써가면서 되게 나름 재밌게 본인이 해서 제가 혼냈죠. 그렇게 하지 마라. 진짜 나쁘다. 아니 우리 조은 쌤이 온라인에선 조은 쌤이 아니야 보니까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야. 네. 사실 좀 이게 보니까 쌍방향 때문에 불평도 있지만 들어보니까 쌍방향 장점도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쌍방향 수업하면 온라인에서 토의 토론 수업 사실 잘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혹시 토의 토론이 온라인에서도 과연 가능한가? 이게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그 노하우 혹시 있으신가요, 선생님? 네. 일단은 그냥 처음 토의 토론 수업을 한번 해봐야 됐던 게 4학년인데 회의를 해요라는 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원 자체가 단원 자체가 회의를 해요예요. 10차시 내내. 근데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3분의 1 상황이었고 홀수가 나오면 짝수는 집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회의 자체가 되게 이게 되지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이게 절반은 학교 나와 있고 절반은 집에 가 있고. 네. 근데 이게 회의를 해야 돼서 그냥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웹캠을 보통 교사를 비추는데 이거를 그냥 방향을 틀어서 등교한 홀수 아이들을 비춰줬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아이들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교실에 있는 홀수 학생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잠깐만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등교한 아이들, 집에 있는 아이들 동시에 수업을 진행한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줌 수업을 하는데 줌 수업을 보통은 제가 모든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저랑 1대 다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수업을 해야 하니까 진짜 해야 되는데 일상이라면 너무 편안하게 할 텐데 못 하니까 그냥 웹캠을 저를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 등교한 아이들을 비추고 핸드폰으로는 저를 비추고 이렇게 해서 집에 있는 아이들은 그 웹캠에 비춰지는 홀수 아이들을 보고 학교에 온 아이들은 교실 앞에 있는 프로젝션 TV에 있는 그 화면에 나오는 짝수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해서 서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돼요? 회의가 돼요? 예, 돼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데 그냥 그 회의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연결만 해줬는데 거기에서 또 사회자를 한 명 세워서 이렇게 약간 설명을 하고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단점은 집에 있는 아이들 말은 너무 잘 들려요. 바로 앞에 그게 있으니까 핸드폰이나. 그렇지. 교실에 약간 저 뒤에 앉은 아이는 제가 그런 마이크 해야지 마이크. 기기 마이크 같은 게 없이 그냥 했거든요. 그랬더니 잘 안 들린다고 사회하는 친구가 계속 중계를 했어요. 지금 우리 준호가 이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중계를 하는 역할. 그게 첫 번째 경험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도 약간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보지라는 고민하면서 어쨌든 쌍방향은 이게 그걸로만 하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그렇죠. 하면 그래서 그렇죠. 회의할 내용을 같이 조금 준비하고 그거를 뭐 제 선생님들 요즘 많이 쓰시는 패들렛이나 구글 공유 문서 같은 거에서 만들고 그 만든 거에 이제 다른 모듬이 들어가서 댓글이나 이렇게 반응 같은 거 달아줘서 조금 보완하고 줌 소회실에서 모여가지고 아이디어 이야기 짜고 그리고 전체 회의실 나와가지고 모둠별로 이제 서로 이제 디베이트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냥 평소 우리 교실에서 하던 수업만큼은 아주 원활하진 않았어요. 인터넷 문제로 학교 인터넷이 비 오는 날이었는데 자꾸 나가더라고요. 아이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 아이들이 그냥 열심히 예, 토론 수업을 잘 진행해서 이런 두 가지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보통 선생님들이 다음날 그 홀수 아이들이나 짝수 아이들 때문에 온라인 학습 자료 잔뜩 올려놓고 그것 때문에 또 고생하고 그 다음에 애들 오면은 이번에는 또 홀수 아이들 또 수업하고 그 다음에 또 오후 되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못 나오니까 또 학습 자료 만들고 이랬는데 선생님은 한 자리에서 그걸 딱 퉁쳐버리셨네요. 네. 양쪽 그냥.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돼버렸습니다. 어이구야. 아니 근데 사실 아이들이 줌으로 그렇게 수업을 하면 좀 지치잖아요. 우리도 어른들도 지치는데. 그렇죠. 근데 좀 아이들 또 집중력 떨어뜨리지 않고 좀 지치지 않고 좀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네. 혹시 그런 좀 꿀팁 있으면 좀 전수해 주세요. 진짜 이거 나 힘들던데. 나도. 아 진짜 힘듭니다 이거. 일단 네. 최대한 줌으로 수업하지 않는 게 최대한 줌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게 꿀팁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지치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쌍방울수 파라고 지금 난리인데 지금 뭔 소리야 지금? 최대한 줌으로 최대한 하지 않는 겁니다. 최대한 끝까지 마지노선을 잡아서 최대한 하지 않아야 아이들이 줌 수업을 더 즐겁게 참여하고 더 열심히 참여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끔. 근데 어쨌든 목적에 맞게끔. 네네. 1학기 말에 학급회의를 했어요. 줌에서 학급회의를 하면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이걸 시킨 건 아닌데 얘들아 줌 수업하는 거 힘들지? 하루에 몇 시간 할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할까? 했더니 아이들이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하루에 2시간 연차시 하면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하네. 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3시간을 안 넘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아이들도 이제 그게 좀 지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치. 네. 그래서 주간학습 안내 나갈 때 이제 전담 선생님이랑 최대한 고민을 해서 짜요. 지금 전담 선생님들도 저희 평내도 많이 줌 수업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래도 이 3시간을 넘지 않게끔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니까 그걸 좀 고려하고 있고요. 제일 좀 요즘에 좀 재밌는 거는 저는 줌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데 약간 그 수업 목적과 좀 연관되는 놀이 같은 걸 좀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손가락 접기 놀이 그리고 손가락 접기 놀이 하면서 그냥 그 놀이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손가락 접기 놀이요? 네네네. 그 손명호 게임. 손명호 게임. 네네네. 나쁜 쌤 접어 이런 거. 네, 그렇지. 이상한 쌤 접어 뭐. 네, 그거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냥 늘 하던 교실 놀이인데 이게 그냥 줌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활용하고 지난주에는 줌에 화이트보드가 있거든요. 그 화이트보드에 보통은 이제 교사가 설명하는 공간이에요. 거기 화이트보드는. 근데 거기에 그쵸, 아이들이 그쵸. 같이 낙서하는 미술 수업을 했어요. 주석을 아이들도 달려서 난리 날 건데 애들 막 시간을 딱 주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낙서해보자 해서 여자애들은 낙서할 때 남자애들은 지켜보고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진짜 애들이 너무 신난다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근데 그게 또 색감 있게 제가 뭔가 의도한 건 아닌데 정말 다양한 색깔, 두께 이런 걸 고려해서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소소한 줌의 그 기능들을 그냥 약간만 교육 목적에 끌어오면 그게 정말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보통은 줌에서 애들이 그런 주석 작성 기능을 장난할까봐 하지 못하게 꺼놓기 마련인데 오히려 화이트보드를 열어놓고 야 한번 마음껏 한번 낙서해봐. 애들 막 마우스 겁나 돌리는 거지 막. 네. 그렇게 손가락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너무 집중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 수업의 목적에 맞게 하면서 스트레스 풀게 하면서 집중하게. 이제 그러면서도 꼭 했던 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은 애들이 힘들어하면 표정이 다 보이잖아요. 그때마다 그냥 수업 끊고 스트레칭 하고 넘어가고 그냥 그렇게 한 3가지 정도. 근데 저도 완성된 건 아닌데 꿀팁이라면 그 정도 소소합니다. 저도 지금 녹음하는데 지금 스트레칭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근데
내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공고에 있으니까 애들이 실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쵸. 그런데 만약에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뭐 2.5단계, 뭐 3단계 터지면 결국은 뭐 온라인으로 다 진행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실습이 중요한 과목, 예를 들어서 뭐 체육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과목들, 이런 것들까지 줌으로 만약에 해야 된다. 이거는 나는 솔직히 상상이 안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전담생들에게 더 약간 권장을 합니다. 왜 권장을 하냐면 진짜 실습 수업이 오히려 줌으로 하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시범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아니면 다 컨텐츠를 선생님들이 만드셔야 되고, 저도 이제 유튜브 컨텐츠 만들려면 막 전날 늦게까지 뭔가 만드는데,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음악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음악 리코더 수업을 하시면서 학생들을 운지하는 게 바로 눈앞에 보이잖아요. 한 명 한 명 그걸 봐주시고 연주 체크하고, 선생님도 바로 아이들 화면 바로 앞에서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해서 운지를 보여주시고, 또 체육 선생님 줌을 설명해 드렸더니 태권도를 이게 알려줘야 되는 그런 단원이었는데 태권도 자세를 이렇게 시범 보이시고 아이들의 자세 바로 눈앞에서 1대1처럼 해서 피드백을 주시고, 네, 이렇게 진행을 원래 체육관처럼 넓은 데나 아니면 교실 이렇게 있으면 애들 손가락 솔직히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죠. 네. 뒤에는 안 보여 어떻게 잡는지. 네. 근데 이건 바로 화면에서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진짜 괜찮았던 건 이게 실기 수업은 사실은 다른 친구가 하는 걸 보는 거에 진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체육 같은 거는 다른 친구가 뜀틀 넘는 거를 보는 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뭐 기술 수업이라는 거 뭐 목공을 다른 친구가 만드는 거를 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 사실 교실에서 같은 공간에서 하다 보면 내 거 만들기 바빠서 다른 친구 보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줌으로 자기 만드는 과정을 다른 친구 거 보려고 돌아다니면 야 돌아다니지 마, 앉아. 여자니 맞아요. 근데 이게 줌이 그 선생님이 추천 비디오로 그 친구가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친구들은 그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선생님의 설명은 어려운데 친구가 하는 걸 보면 딱 이해되잖아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네. 아니 내가 보니까 저 학교 저 반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저 반만 되는 것 같아. 이거 일반화가 안 되겠는데? 역시 일반화 될 것 같은데 내가 들으니까. 지금 조은 쌤 눈 반짝반짝거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저도 이게 걸음마 단계잖아요. 이제 막 쌍방이 해볼라 그러고 막 애들한테 출석 체크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오늘 뭐 하는지 소개, 아까 하지 말라 그랬던 거 막 소개도 하고 오늘 1교시부터 뭐 하는지 이렇게 하여튼 열의의 차이 있는데, 근데 이제 모둠 학습을 왜 교실에 할 때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쌍방향으로 갔을 때 모둠 학습하기가 좀 두렵고, 오늘 소회의실 열어서 4명이 모여서 한번 해보라고 저도 해봤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너희 뭐 했니 물어봤거든요. 아무 말 안 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모둠 학습하기가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것 좀 팁 같은 게 좀 없을까요? 네, 이제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갔는데 화면 다 끄고 아무 얘기 안 하는 모둠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진짜 좌절을 겪는데 약간 구슬리는 거죠. 그때는 이게 줌으로 하는 게 진짜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화면 좀 켜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구슬리는데, 여튼 지금 조은 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 애들이 모둠을 구성했는데 누구 하나 조금 이끌지 못하는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애들이 있을 때 잘 안 되는데, 근데 이제 4명으로는 안 하고 요즘엔 약간 늘려서 한 6명 정도로 짜요. 교실이라면 한 4명 한 모둠인데 이게 온라인 상황에서 조금 더 소극성인 부분들이 있어서 6명이 한 모둠을 짜고, 그리고 모둠장은 꼭 자동으로 구성을 하더라도 모둠장은 좀 이끌 만한 아이들을 꼭 배치를 해주고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별건 아닌 수동 배정하시네요. 수동 배정. 네네, 수동 배정으로 하는데, 근데 약간 시간이 부족할 땐 자동하고 모둠장만 움직이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동으로 해놓고 모둠장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군요. 네네네. 다른 꿀팁이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사회과 수업이 기억이 나는데 경기도의 인물을 같이 조사해서 모둠이 힘을 합쳐서 발표를 해야 되는 프로젝트 수업이에요. 근데 그거는 수행평가 자체도 어떡해. 그렇게 조사해서 발표하는 수업, 조사 발표 수업인데 근데 이제 소회의실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또 긍정적인 게 우리 보통 줌 쓸 때 아이들한테 화면 공유 기능 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잠그라고 하죠. 애들만. 근데 저는 이게 늘 켜면 안 되지만 필요한 장면에서는 조금 통제하에서 그걸 열어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이제 안땡땡 친구가 제가 이제 그 모둠에 들어갔더니 자, 내가 화면 공유 해줄게. 자, 우리 지금 경기도의 인물 세종대왕 발표하기로 했잖아. 구글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만드는 거야. 글자는 이렇게 넣고 이미지는 이렇게 넣어. 해서 자기가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진짜 별게 한 게 아닌데 그냥 소회의실 만들어서 애들이 어릴 때 내 모습 같다. 그만해라. 그렇군요. 역시. 그래서 그렇게 공유해서 오히려 제가 하는 역할을 아이한테 약간의 권한을 줬을 뿐인데 거기서 진짜 재밌는 모습을 애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진짜 의미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시 생각해도 저 학교가 좀 이상해. 저 반이 이상해. 용선쌤, 지금 사실은 용선쌤이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팁들이 저나 지금 조은쌤한테 좋은 인사이트가 막 팍팍 꽂히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혹시 1, 2학기 지금 하는 동안에 쌍방향 수업 하면서 좀 이렇게 기억나는 그런 활동 좀 있으면 한두 가지만 좀 더 좀 얘기해 주시죠. 그 진짜 첫 기획했을 때 모임이 기억이 나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그냥 다모임이라고 그래서 뭐 4학년이면 4학년 1반부터 뭐 몇 번까지 다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하고 뭐 장기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창체 시간에 했었는데 근데 아이들이 한번 쉬는 시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일반 애들이랑 같이 놀고 싶은데 거리도 해야 돼서 못 놀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못 하는구나. 그냥 그 마음이 너무 조금 안쓰러워서 일반 그쵸. 부장님한테 우리 그러면 줌에서 다 같이 한번 모여볼까요?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해서 예, 그래서 1반, 2반 다 모여서 그냥 처음에 1학기 처음에 했던 게 우리 늘 하던 학급 세우기, 우리 학년의 규칙, 뭐 그냥 소소한 거 있잖아요. 복도에서 뜨지 말기, 뒷문으로 다니기, 뭐 이런 거를 같이 정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되게 생각보다 애들이 너무 즐거워했고 1학기 또 마지막에도 똑같이 다 모임을 했는데 귀염둥이 한 친구가 그냥 정말 너무 웃으면서 일반 친구들이 2반 친구들 같이 얼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냥 그 말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것 아니잖아요. 그냥 모일 수 있는 자리 마련해서 서로 제 이야기 좀 줄이고 애들끼리 서로 소감 이야기하고 1학기 때 뭐가 좋았어, 1학기 때 뭐가 힘들었어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게끔 이렇게 이야기할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그냥 그게 애들은 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지난주의 일인데 저는 줌으로 수업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줌에서 모든 별 장기자랑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원래 학예회를 하는 해거든요. 평내는. 근데 학예회가 이제 못하니까 이제 나름으로는 온라인 학예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던 끝에 그냥 모둠을 구성을 해주고 너희들끼리 막 여러 번 이렇게 소회의실에서 만나서 뭐 할까, 뭐 하고 싶어 이런 회의를 하게 했어요. 여러 번. 근데 1학기 때까지는 아이들끼리 다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갈등이라는 게 없었어요. 저희 반에. 그냥 왜냐면 서로 이야기도 못하고 서로 이렇게 수업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아니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지.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 한 분이 1학기 말에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 걱정해요. 우리 아이가 되게 소극적인데 학교 가면 친한 아이들이 없어서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기자랑 시간을 마련해 줬는데 애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 소회의실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왜 너 자꾸 네 생각을 주장하냐고 말해서 막 싸우더라고요. 나는 그림으로 하고 싶은데 너는 왜 자꾸 유튜브 영상 만들자고 하냐고 해서 싸우던데 그거를 제가 막 이렇게 중재하면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제 같이. 네, 이게 사실 그냥 평상시에라면 늘 일어나는 다툼이잖아요. 저희 반에서 그냥 수도 없이 있어야 맞지. 그게 없었었는데 그냥 애들이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은 더 서로 이렇게 문제를 막 부딪혀가면서 서로 배우는 게 있는데 그걸 못 해왔는데
별것 아닌데 그냥 줌에서 애들 만나서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줬는데 그 기회에서 애들이 갈등을 겪고 그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든 막 서로 막 이렇게 조정하는 게 귀엽기도 하고 또 제가 그 잠재적 교육 과정이 지금 막 실현되고 있는 순간을 보신 거군요. 네. 그렇죠. 제 아는 척해 샀는다. 그러니까 요거 안 해도 되겠는데 편집해 주세요. 이거 먹어요. 이렇게 서로 디스하는 분위기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두 가지 장면이 좀 저는 1학기, 2학기 때 좀 기억이 납니다. 네. 궁금한 게 다모임 말씀하셨는데 학급당 인원수가 좀 적은 편인가요? 평내가? 네, 이제 26명, 27명 이렇게 됩니다. 두 개만 합치면 아닌데. 두 개만 합치면 50명이 넘네요. 네, 50명이 넘었어요. 근데 줌에서 다모임을 하신 거예요? 네. 생각보다 물론 이제 교사 화면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갤러리형에서도 여러 번 창을 넘겼어야 됐지만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그 좋아하는 것 자체에 그냥 보람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와. 좋습니다. 네. 저희가 쭉 우리 다운으로 말 다시 시작된 온라인 수업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해서 쌍방향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선생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쌍방향 수업에 대한 어떤 막연함 그다음에 막연함을 넘어서 이거를 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갖게 되는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살포시 좀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좀 내려놔지는 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조은쌤? 예, 저는 귀가 쫑긋하게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하지 말아야 될까? 아까 계속 얘기했는데, 하지 말아야 할, 오늘 1교시 뭐냐, 이런 거 말고 내가 과연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줌을 최대한 안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그래서 저는 사실 실시간 출석 체크를 넘어서 수업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튀는 행동. 우리 학년에서는 안 하는데, 근데 굳이 그렇게 갈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애들이 잘 못하는 애들을 줌으로 불러서 수학이나 이런 걸 불러서 그걸 줌을 좀 그렇게 학습에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중간중간에 용성쌤 지금 저기 조은쌤이 용성쌤 덕분에 그 쌍방향 수업을 안 할 핑계거리 찾은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그런 의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맞게 쓰라는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아닌데 아니요,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해서 모둠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프로젝트나 방금 끝에 얘기했던 장기자랑 학예 이런 것도 한번 계획해서 해도 되게 재밌겠다. 애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장을 좀 마련하는 거, 이게 더 쌍방향 어떤 수업의 더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고민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조은쌤은 하여튼 방송 끝날 때마다 우리 조은쌤 방송대로만 했으면 벌써 페스타로치 됐어. 그렇지. 우리 나쁜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들으면서 내가 이때까지 쌍방향 수업이라고 했을 때 가졌던 기본적인 고착된 생각들 쌍방향 수업이니까 진짜 수업을 해야 된다라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 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수업도 있지만 애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장난치고 아까 말했던 갈등도 일으켜 가면서 싸우면서 이러면서 학교가 의미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쌍방향 수업 하니까 수업에 너무 방점을 찍고 있을 건 아닌가. 진짜 이 쌍방향 수업이 아니라 그냥 쌍방향 소통으로 우리가 이름을 좀 바꾸어서 좋다. 수업을 넘어서 학교를 구현하는 그런 모양으로 간다면 이거 선생님들이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진짜 우리 쌍방향 조종해라 하지 말고 쌍방향 소통해라. 쌍방향 수업이 아니고 쌍방향 소통해라. 이거 너무 좋은데요. 지금 나쁜 쌤이 방송하면서 4년 동안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좋은데요. 지금 저도 그 말 하려고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오딩 처음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쌍방향 수업을 안 해. 애들 만나고 있으니까 그게 최고죠. 그렇죠. 좋습니다. 정말 우리 다운으로 말 원모띵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우리 용성 선생님. 네네.
쌍방향 수업에 대해서 사실은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 많거든요. 그게 또 위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더 좀 이렇게 버티고 계신 선생님들도 있고 그런데 자, 이분들에게 어떤 좀 격려와 힘이 되는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냥 저는 흔한 쌤으로서 저는 교육부 관계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그런 그냥 흔한 동료 선생으로서 선생님들의 그 거부감이 맞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느끼고 그냥 평범한 동료 선생으로 부담이 될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모든 걸 다 줌으로 할 필요가 없고 가능한 줌으로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려고 하셨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 장면이 있으실 거예요. 수업을 하시면. 근데 그렇죠, 그때는 많죠. 예, 그때는 뭐 줌에 진짜 여러 가지 기능, 뭐 100가지 기능이 있다면 그거 다 쓰실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냥 열어놓고 단체 영상 통화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아이들이 서로 아이들과 선생님의 대화만이 아니라 사실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동료 사이의 대화거든요. 동료 피드백이 진짜 중요한데 거기서 배워가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장만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기능 다 뭐 소회의실이니 화면 공유니 다 사실 쓸데없을 수 있고요.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은 또 선생님 얼굴이 또 보고 싶어 하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궁금하고 선생님이 지금 이 시기에 나와 같이 지금 있구나. 이거를 지금 견뎌내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에 우리 아이들은 위로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쌍방향이 될 필요도 없고 꼭 줌이어야 될 필요도 없고 정말 가볍게 진짜 가볍게 산책하듯이 뭐 히말라야 오르실 필요도 없고 그냥 동네 산책하듯이 늘 하시던 수업에 줌 숟가락 하나 정도 얹으신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줌 숟가락. 네. 자,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뭐 맨땅에 헤딩했거든요. 줌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이렇게 경험한 내용들 또 무료로 편안하게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참 우리 용성쌤 같은 분이 정말 많아져서 용성쌤이 지용성 선생님이 진짜 흔한 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렇네요. 저희가 다운 오는 말 다시 시작된 온라인 수업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진짜 4편까지 해서 매듭을 짓게 됩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나서 아마 이제 추석 연휴 맞이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들으신 이 쌍방향 수업의 어떤 꿀팁들 그거 이 방송 끝나면 어디서 얻겠습니까? 예, 지난주에 이야기한 교사 공동체에서 선생님들 통해서 또 같이 공유하시고 나누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용성 선생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뭘 구현해야겠습니까? 선생님이 여기 있구나 하는 우리 교사 실제감 또 구현하시고 그런 가운데 또 부족한 아이가 있다면 우리 1편에서 우리 영식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학습교련 119 어려운 아이들 한 번 더 다시 만나서 가르치는 일들 한다면 어느 누가 우리한테 뭐 온라인 수업이니 뭐 선생들 뭐 오하니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여튼 방송 우리 시리즈 4편 마무리하면서요.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추석 연휴 또 건강하게 잘 쉬시다가 제발 이번에는 코로나 확산되지 말고 그리고 추석 끝난 뒤에 아이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흔한쌤 진용선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청취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